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요즘 20대 청년들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용돈을 버는 것을 청년 시절에 겪는 통과 의례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실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의 세계를 시사기획맥에서 취재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2012 프로야구. 그 경기장 한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가 있습니다. 좋아요. 예쁘고 괜찮네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야구장의 꽃 배트걸. 프로야구 인기에 힘입어 그라운드의 홍일점인 배트걸도 인기 만점입니다. 이색적인 아르바이트. 올해 22살의 김민지 씨를 만났습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 이른 식사를 하고 있는 김민지 양. 배트걸 알바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낮에는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다 보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막 시간이 보통 막 한 8시간 막 이래야 제가 원하는 이렇게 돈도 받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저녁에 딱 있잖아요. 식사를 마치자 어디론가 바삐 뛰어가는 김민지 양.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이는데요. 배트걸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배트를 수거해서 다시 돌려놓는데 그러고 파울 보여주는 거니? 경기의 진행을 돕다 보니 앉아있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선수들이 배트를 휘두를 때마다 그녀의 발이 바빠집니다. 배트를 줍고 심판에게 볼을 가져다 주고 파울볼을 줍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경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힘들지 모르게 막 하고 이제 집에 가면 맞죠. 최근 배트걸은 경기장의 마스코트로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몸매 지적 아니면 표정 지적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평소에 모르는 것들인데 이렇게 타인이 보시기에 이렇다 하면은 제가 그걸 고치게 되고. 경기 진행을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김민지 씨의 하루 일당은 9만 원. 지금은 경기장 알바생이지만 앞으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김민지 씨.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다 보면은 무한한 길이 열릴 것 같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색 알바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주말 레저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경마장. 하지만 이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또 다른 눈길이 있습니다. 네, 말들이 경기가 끝나고 돌아오면 저희가 이제 시료 채취를 해서 그 이제 도핑 테스트 서로 올리는 그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순위에 든 경주마들은 도핑 테스트를 위해 소변 채취를 해야 합니다. 그는 왜 말 소변 채취 알바생이 됐을까요? 다른 알바 같은 경우에 평일에 나가서 제 학업에 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건 주말에만 나가서 제 시간 다 쓰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알바에 비해서 돈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말 소변을 빨리 받기 위한 남다른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휘파람을 불어주면 이제 말들이 좀 더 마음을 안정을 할 수 있어서 휘파람을 불어주거나 아니면 물을 먹여주거나 그런 걸 많이 해서 오줌을 빨리 싸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말의 소변을 채취하는 일은 기나긴 기다림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의 노력이 무색하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줌 마려면 바지 내리면 바로 싸잖아요. 근데 말은 동물이다 보니까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과 노력 끝에 드디어 말이 소변을 보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옵니다. 시원하게 미션 성공! 소변을 채취한 그의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한참 기다리다 싸게 되면 답답하던 마음이 뻥 뚫리고 제가 싸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죠. 이렇게 어렵게 채취한 소변을 도핑 테스트실로 넘기면 그의 일은 끝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더럽거나 웃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같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업과 알바를 같이 병행하기에도 가장 좋은 알바인 것 같고 하지만 등록금도 비싼데 부모님도 도와드릴 수 있고 제 사회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에게 가장 좋은 알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색 알바를 찾는 청년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는 한 아르바이트 정보 회사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이색 알바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는 요즘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알바입니다. 바닷속 그 야생 그대로 자연 생태 안에서 이렇게 상어 먹이를 주는 이런 알바라든지, 특히 이색적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다른 알바에 비해서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시급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율이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경복궁 수문장 임무 알바나 야구장 맥주 판매 알바 등 신종 이색 알바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대 청년 2,500명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분야로 55.3%가 아르바이트를 꼽았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구직 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급여라고 답했는데요. 고수익 알바에 치중되는 현상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그 고수익을 올리려고 해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너무나 고수익으로 이제 그 유도를 해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프거나 혹은 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이제 그런 식의 좀 폐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좋은 용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는 일을 무분별하게 찾아다니다 보니 때로는 자신의 몸을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의 그늘진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대학생들.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아요.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고, 더군다나 우리 생활하는 비용이 학생이 그냥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감당하기엔 너무나 좀 높은 것 같아요.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대학 4년간 서빙과 과외, 호객 행위 등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졸업반이고 하다 보니까 알바에 매진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딜레마죠, 딜레마. 약간 돈 나가는 건 계속 나가는데 또 버는 건 없으니까 이걸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만큼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그는 지금은 졸업을 위해 일을 그만두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방학 되고 나면 또 다른 일을 해야겠죠. 방학도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뭐 옛날 같이 또 무슨 생동성을 하거나 뭐 아니면 소위 말하면 뭐 밤에 일하는 일들을 해서 뭐 짧은 기간에 많이 벌 수 있는 걸 해야죠.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 과연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란 무엇일까요? 단기 고소득 알바로 젊은이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체 투약 시험이다 보니 그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생동성 시험 테스트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주실 약은 알약 하나이고요. 그냥 꿀꺽 삼켜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 전에 생동성 시험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주실 약과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몰라요. 1기 완전하게 끝내주신 분, 지각 안 하고 완전하게 끝내주신 분에 한해서 지급되는 금액이고, 만약에 준수사항 위반, 흡연이라든가 차음식물이라든가 외출하시게 되면은 산액이 10%씩 삭감돼서 10%. 1회당 10%예요. 계속 삭감되는 겁니다. 시험을 모두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대략 60여만 원. 수많은 20대 건장한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시험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부작용은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변에서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지럽거나, 속이 매섭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던데,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데 조금 그렇게 매웠던 거는 조금 있었는데 특별하게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이런 건 아직은 없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번 생동성 시험에 참여하며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한 대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복통이랑 설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루에 거의 한 끼 정도밖에 못했었어요. 간단한 진단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가벼운 증상은 있을 수 있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좋아하는 일은 결코 아니에요. 항상 힘들고 걱정되고 그런데 그래도 돈을 이만큼 받는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현실. 그의 젊은 어깨에 실린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임상시험 도중 보고된 이상약물 반응 건수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동성 시험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식약청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제작진이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통 관리라는 게 조금 다른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걸 조금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생동 시험 기관에서 직접 하는 거를 해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식약청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사실 말씀해 주시. 네, 맞습니다. 위험 요소가 적다고는 하나 사람의 몸을 통해 약효를 확인하는 생동성 시험. 안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보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진 않고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보험 가입은 권고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어떤 건강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시험을 주관하는 어떤 시험 기관에 그 청년들의 어떤 의료보험 관련해서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그 피해 보상과 관련한 보험을 명확하게 들도록 의무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대체 돈이 뭐길래 소중한 청춘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자칫 잘못하다간 자신의 몸을 크게 상하게도 할 수 있는 아찔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취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잘못된 아르바이트의 세계로 빠져든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애인대행 아르바이트. 자신을 20대 대학생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건전한 역할대행이라는 아르바이트가 최근 변질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역할대행 아르바이트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3시간에 15만 원이고요. 10시간에 35만 원이요. 그리고 24시간에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나서 그러면? 먼저 10만 원 입금해 주시고요. 만나서 나머지 금액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나요? 그럼 손익금을 하면? 아가씨를 만나겠다는 확신이 위해가지고 제가 받는 예약금이고요. 다른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작진이 애인대행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봤습니다. 손은 언제 빼요? 20몇 자신의 나이를 23살로 밝힌 애인대행 알바생에게 다양한 대행 알바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녀는 만남에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리에는 20대를 원하는 아르바이트가 많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노래방 도우미.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대학생 젊은 애들은 한 20대 중반, 20대 초중반이 제일 많아요. 학생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고. 몇 분 정도 걸려요? 기본 20-30분을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처의 노래방 모두 도우미를 당장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성업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들렸는데? 네. 여기 좀 젊다고 해서 왔는데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20대? 20대? 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노래방. 2시간에 27만 원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노래방 쪽에서도 그녀들이 대학생임을 강조했습니다. 진짜 대학생이요? 별로로 보이네. 같이
일하는 이제 뭐 친구들 중에 진짜 대학생들도 있겠네. 많죠. 방학때마다 처음 와보세요? 이렇게 일하는 그녀들은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있을까요? 한 달에 좀 얼마 없는데 300만 이것만 하면. 근데 이것만 안 해요. 저 원래 회사원 거든요. 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지금 잠깐 처음 있어요. 제가 이직하느냐고. 언니는 여기 하나만 하니까 많이 벌겠네. 근데 이거 하나만 하면 500 이상은 충분히잖아요. 많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일하고 있다는 노래방 도우미.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크다고 했습니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누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다 힘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게 단기간에 빨리 벌긴 좋잖아요. 20대 청춘의 그늘은 생각보다 짙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 속에는 높은 등록금과 청년 실업, 그리고 생활고의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지만 청년 실업 문제에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 대책이 모든 청년 실업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취업 기술을 향상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청년 실업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들은 지금도 미래를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희망을 찾으려면 그들의 일자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더 이상 돈 때문이 아닌 꿈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되길 바라봅니다. 시사기획 맥 선한 빛이었습니다.